쌈장으로 파스타 소스를 만든다고? 진심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뉴욕의 한 레스토랑. 모든 것이 완벽하게 굴러가는 주방에서 누구도 예상치 못한 한마디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대담한 아이디어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보수적인 미슐랭 셰프들을 코웃음을 치게 했습니다. 쌈장은 삼겹살 소스일 뿐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의심을 깨고 한국 전통의 쌈장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다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앞으로의 재미있고 감동적인 해외 사연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클레어 해밀턴이라고 해요. 뉴욕에서 미슐랭 가이드 선정 레스토랑에서 소스를 개발하는 셰프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보다는 다양한 재료의 조화를 탐구하고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데 매력을 느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스 개발이라는 전문 분야로 진로를 정하게 되었죠. 제가 사는 뉴욕은 전 세계의 맛이 모여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이곳에서는 매일 새로운 요리를 접할 수 있고 그만큼 창의적인 도전이 많답니다. 저는 주로 프랑스 요리와 퓨전 요리에 익숙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아시아 요리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 음식은 맛과 건강을 동시에 생각하는 깊이가 있어서 제게 큰 영감을 주었답니다. 제가 한국 음식에 빠지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한 순간이었어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뉴욕의 작은 한국 식당에 갔는데 그곳에서 삼겹살을 처음 맛보게 되었죠. 고기를 굽는 소리와 냄새가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고기와 함께 곁들여 먹는 작은 갈색 소스였어요. 네, 바로 쌈장이었어요. 짭짤하면서도 달콤하고 고소함까지 느껴지는 그 맛은 단숨에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소스는 대체 뭐지?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쌈장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어서 한국 음식과 발효 문화에 대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다 인터넷에서 순창이라는 곳을 알게 되었는데 그곳이 바로 쌈장과 된장, 고추장 같은 전통 장류의 본고장이더라고요. 특히 순창에서는 매년장 담그기 행사가 열린다는 걸 알고 나서 꼭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요리사로서 음식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담고 있다는 말을 깊이 믿고 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컸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 직접 가서 쌈장의 뿌리를 탐구하고 한국 음식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었어요. 제가 순창에 가기로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다들 흥미로워하면서도 놀라워했어요. 클레어 정말 장을 담그는 걸 배우러 가는 거야? 그런 소스를 만드는데 이렇게 열정적일 줄은 몰랐어. 라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쌈장은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안에는 시간이 빚어낸 깊은 맛과 정성, 그리고 사람들을 연결하는 특별한 힘이 담겨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했어요. 이번 여정이 단순히 새로운 맛을 발견하는 것을 넘어 한국 음식이 가진 매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랐어요. 저는 요리사로서 항상 새로운 도전을 즐기고 그 도전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어요. 뉴욕에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부터 저는 마치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어린아이 같은 기분이었어요. 쌈장의 뿌리를 찾아가는 이 여정이 제 요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줄지 너무 설레고 궁금했답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 저는 순창으로 향했어요. 기차로 이동하며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시골 풍경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미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고즈넉한 분위기가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더라고요. 순창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곳의 따뜻한 환영에 놀랐어요. 주민분들은 외국에서 온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고 전통장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장독대가 가득한 마당이었어요. 햇살 아래 반짝이는 항아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는데 마치 살아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깊은 갈색의 된장과 붉은 빛이 도는 고추장이 담겨 있었어요. 그 향기는 처음에는 강렬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발효된 재료의 깊고도 복잡한 매력이 느껴졌어요.
이 항아리들 안에서 쌈장의 주재료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사를 담당하는 분이 제게 설명해 주셨어요. 쌈장은 된장과 고추장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 안에 참기름, 마늘, 꿀 등 다양한 재료가 들어가 각 집마다 조금씩 다른 맛을 낸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섬세한 차이가 한국 음식의 매력을 더해준다고 느꼈어요. 제가 가장 흥미롭게 느낀 체험은 메주 만들기였어요. 메주는 장을 담그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해요. 삶은 콩을 절구에 넣고 찌는 작업부터 시작했는데 의외로 힘든 일이더라고요. 장도 운동이 필수네요. 라며 웃어 보였더니 주변에서 함께 메주를 만들던 주민분들이 박장대소하며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그렇게 완성한 메주는 일정한 모양으로 빚어져 항아리 안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각자 소원을 적은 메모지를 항아리에 붙이는 전통도 있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적었답니다. 쌈장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한국 전통의 매력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 저녁에는 주민분들이 준비해주신 전통 음식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쌈장을 활용한 다양한 요리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쌈장찌개와 쌈장볶음밥이 특히 인상 깊었어요. 쌈장의 짭짤하고 감칠맛 나는 풍미가 국물 요리와 볶음 요리에 녹아들어 정말 완벽한 조화를 이루더라고요. 저는 순창에서 처음으로 쌈장은 단순한 소스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행사 마지막 날 주민분들이 한복과 장독대를 상징하는 소품을 들고 행진하며 전통장 담그기의 역사를 소개했어요. 그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고 마치 시간 여행을 떠난 듯한 느낌이 들었답니다. 저는 카메라를 꺼내 이 특별한 순간을 촬영하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배운 것들을 전 세계 사람들과 나눠야겠다. 순창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장독대 앞에서 조용히 서서 햇살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어요. 쌈장은 단순히 삼겹살과 어울리는 소스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기다림과 정성이 만들어낸 문화적 유산이라는 걸 깨달았답니다. 그리고 저도 이 특별한 전통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 세계에 알리는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어요. 뉴욕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벌써부터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답니다. 쌈장을 활용한 새로운 요리를 개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소스와 문화를 알리는 게 제 다음 목표였어요. 새로운 재료로 새로운 요리를 하려고 마음먹으니 뭔가 두근거리고 설레었어요. 한국에서의 여정을 마치고 뉴욕으로 돌아온 저는 쌈장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겠다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순창에서 배운 모든 것, 장독대 앞에서 느꼈던 깊은 감정, 그리고 쌈장의 매력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전통의 철학을 잊을 수 없었답니다. 이제는 이 특별한 소스를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해야 할 차례였어요. 먼저 저는 제 직장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과 쌈장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평소에는 조용하고 실용적인 분위기인 주방에서 모두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웃고 질문을 쏟아냈답니다. 쌈장은 도대체 어떤 맛이야? 그냥 된장 같은 거야? 메주? 그게 뭐야? 그걸 직접 만들었다고? 저는 동료들을 설득하기 위해 순창에서 가져온 쌈장을 꺼내 작은 시식회를 열었어요. 먼저 쌈장을 숟가락 끝에 조금 떠서 맛보게 했어요. 처음엔 발효된 향에 조금 놀라는 듯 했지만 한두 번 맛을 보더니 다들 감탄하기 시작했답니다. 와, 이거 짭짤한데 달콤하기도 하고 참기름 맛이 은은하게 나네. 매운맛도 살짝 나는데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아. 이런 소스는 처음이야. 그날 저녁 저는 주방에서 간단한 샘플 요리를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쌈장을 활용한 버거 소스, 쌈장을 기본으로 한 디핑 소스, 그리고 쌈장 드레싱을 사용한 샐러드를 시도했어요. 놀랍게도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어요. 버거에 쌈장을 바르자 평범했던 맛이 깊고 풍부하게 변했고 디핑 소스는 감자튀김과 완벽한 궁합을 이루더라고요. 쌈장은 정말 다재다능한 소스였어요. 다음날 저는 회사의 마케팅팀과 함께 작은 길거리 이벤트를 열기로 했어요. 뉴욕의 번화가 한쪽에 작은 부스를 차리고 쌈장을 활용한 요리 샘플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공했답니다. 쌈장을 활용한 버거와 디핑 소스를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온 특별한 발효 소스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조심스러웠어요. 쌈장, 그게 뭐야? 라고 묻는 사람도 있었고 한국 소스라니 매운 거 아니야? 라며 겁내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한 입맛을 본 사람들은 곧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디에서 살 수 있죠?
라는 질문을 쏟아냈답니다. 어떤 사람은 디핑 소스를 맛본 뒤 이거 그냥 감자튀김만을 위해 만들어진 소스 같아요. 완벽해요. 라며 웃기도 했어요. 특히 한 커플은 쌈장 드레싱 샐러드를 맛본 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린 원래 채소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소스 덕분에 샐러드가 정말 맛있게 느껴져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그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쌈장이 단순히 한국의 삼겹살 소스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쌈장은 새로운 조화를 만들어내는 소스였고 그것은 음식의 경계를 허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도구였어요. 길거리 이벤트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기획했어요. 쌈장 기반의 햄버거 소스를 만들어 기존의 마요네즈 대신 쌈장을 활용한 깊고 감칠맛 나는 소스를 우선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리고 디핑 소스를 만들어 감자튀김, 나초, 심지어 치킨에도 어울릴 수 있도록 살짝 달콤하고 매운맛을 더한 쌈장도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샐러드 드레싱인데 쌈장의 기본 맛을 유지하면서 레몬즙과 허브를 추가해 신선한 느낌을 살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 중이에요. 몇 주 동안 테스트 주방에서 동료들과 다양한 조합을 시도했어요. 쌈장의 깊은 발효 맛과 현대적인 조화를 찾기 위해 여러 번의 실패도 겪었지만 결국 3가지 완벽한 레시피를 완성했답니다. 다음 단계는 소비자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뉴욕의 다양한 사람들에게 쌈장 기반 소스를 선보였는데 예상보다 반응이 훨씬 좋았어요. 한 소비자는 쌈장 디핑 소스를 맛본 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거 나초에도 딱이고 제가 좋아하는 치킨에 곁들여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소스만 따로 팔아주세요. 그렇게 쌈장은 뉴욕이라는 도시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이제는 이 특별한 소스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한국 전통 음식의 매력을 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목표가 되었답니다. 쌈장을 활용한 첫 제품들이 뉴욕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이후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단순히 쌈장을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쌈장이 가진 진정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싶었죠. 이를 위해 저는 다시 한국 그리고 순창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쌈장의 본고장으로 돌아가 뿌리 깊은 한국의 발효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고 싶었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곧바로 순창으로 향했어요. 다시 만난 순창의 풍경은 처음 왔을 때와 다를 바 없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곳에 대한 애정과 감사가 가득했어요. 장독대가 빼곡히 늘어선 마당과 그곳에서 맡아지는 발효 향기는 제게 반갑고 친근한 느낌을 주었답니다. 마치 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말이에요. 순창 주민분들도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저는 뉴욕에서 쌈장을 활용해 어떤 제품을 개발했고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적인 반응을 보였는지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특히 제가 쌈장을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시키겠다고 다짐했던 계기가 바로 순창에서의 경험이었다고 말했을 때 주민분들은 박수를 치며 응원해 주셨어요. 이번 방문에서 저는 특히 전통 발효 방식에 대해 더 깊이 배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역의 장류 명인과 함께 메주를 만드는 과정을 다시 체험했답니다. 장을 담그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이고 자연의 힘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명인분은 말씀하셨어요. 클레어 씨 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자연, 사람, 기다림이 어우러진 결과물이에요. 이 점을 아는 당신이 쌈장을 세계에 알리려 한다니 정말 기쁩니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어요. 제가 하는 일이 단순히 새로운 맛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과 철학을 세계와 공유하는 일이란 걸 다시 깨달았거든요. 행사 마지막 날에는 순창 발효 관광재단과 함께 특별한 프로젝트를 논의했어요. 순창에서 만든 전통 된장과 고추장을 현대적인 방식으로 가공해 전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과정에 쌈장을 중심으로 한 제품군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답니다. 쌈장은 전통 장류의 매력을 가장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했거든요. 뉴욕으로 돌아와 쌈장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에 몰두하던 어느 날 제게 영감을 주는 순간이 찾아왔어요.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면서 파스타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한 동료가 이렇게 말했죠. 클레어, 쌈장이 파스타 소스로도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 감칠맛이 있으니까 토마토 소스랑 섞으면 새로운 맛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저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쌈장의 짭짤하면서도 달콤한 감칠맛, 은은한 매운맛은 파스타와 완벽한 조화를 이룰 가능성이 있었죠.
이렇게 해서 저는 쌈장 파스타 소스 개발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나서게 되었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쌈장을 토마토 소스와 섞는 간단한 방식으로 실험을 시작했어요. 쌈장의 풍미를 살리면서도 기존의 토마토 파스타와는 차별화된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였죠. 기본 토마토 소스에 쌈장을 한 스푼 넣고 저어보니 소스 색깔부터 진한 오렌지빛으로 변하며 흥미로운 느낌을 주었어요. 소스를 한 입 맛봤을 때 쌈장의 짭짤함과 토마토의 새콤함이 만나 새로운 풍미가 느껴졌지만 쌈장이 가진 고소함과 매운맛이 약간 묻히는 것 같았어요. 이건 괜찮지만 뭔가 조금 더 강렬한 맛이 필요해. 라며 혼잣말을 했답니다. 두 번째 시도에서는 쌈장의 고소함을 살리기 위해 참기름과 마늘을 추가해 보기로 했어요. 먼저 팬에 다진 마늘을 볶다가 참기름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쌈장과 토마토 소스를 함께 섞었죠. 이번에는 소스의 깊은 풍미가 더해지면서 이탈리아의 풍미와 한국의 맛이 공존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심 끝에 소스에 고춧가루를 살짝 추가해 매콤함을 강조했답니다. 그러자 소스의 맛이 한층 더 풍부해졌어요. 이 소스를 파스타면에 곁들여 한 입 맛보았을 때 드디어 이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드러운 면발 위에 감칠맛 나는 쌈장 소스가 완벽하게 어우러졌답니다. 쌈장 파스타 소스는 토마토 베이스뿐 아니라 크림 베이스와도 잘 어울릴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바로 크림 소스를 준비해 쌈장을 살짝 섞어보기로 했죠. 크림의 부드러운 맛에 쌈장의 감칠맛이 더해지니 또 다른 차원의 풍미가 만들어졌어요. 다만 크림 소스의 느끼함이 쌈장의 짭짤한 맛을 다소 누르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레몬즙을 살짝 첨가했더니 소스가 훨씬 깔끔하고 산뜻해졌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두 가지 버전의 쌈장 파스타 토마토 베이스와 크림 베이스를 동료들에게 시식하게 했어요. 모두들 감탄하며 이런 말을 했죠. 이거 정말 대단해. 쌈장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건 몰랐어. 크림 버전은 고소한 맛이 매력적이고 토마토 버전은 매콤하면서도 짭짤해서 계속 먹고 싶어지는 맛이야. 쌈장 파스타 소스가 어느 정도 완성되자 저는 뉴욕의 작은 길거리 이벤트를 열어 일반 소비자들에게 시식을 제안했어요. 이건 한국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쌈장 파스타 소스입니다. 한번 맛보세요. 사람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어요. 한 이탈리아계 미국인은 토마토 베이스 소스를 맛본 뒤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소스는 정말 특별해요. 익숙한 토마토 소스인데 뭔가 깊은 맛이 더해졌어요. 감칠맛이 입안에 오래 남네요. 또 다른 소비자는 크림 베이스를 맛보며 이건 완벽한 퓨전 요리네요. 쌈장이 뭐든지 어울리는 소스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라고 했죠. 소비자 반응을 바탕으로 저는 쌈장 파스타 소스를 상업화하기로 결정했어요. 제품 개발 과정에서 순창에서 배운 쌈장의 발효 철학과 자연의 힘을 최대한 존중하며 쌈장의 본래 맛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답니다. 출시 후 쌈장 파스타 소스는 뉴욕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특히 요리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도 간단히 사용해 고급스러운 파스타 요리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았죠. 쌈장 파스타 소스는 단순히 새로운 제품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이 어떻게 현대적인 방식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이탈리아 요리와 한국장의 조화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맛의 경험을 선사했고 이는 한국 음식의 무한한 가능성을 증명해 주었답니다. 쌈장 파스타 소스를 개발하던 어느 날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바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순간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순창의 장독대와 따뜻한 주민분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깨달았답니다. 제가 개발하던 쌈장 파스타 소스는 단순히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알리는 일이었어요. 유네스코 등재 소식은 쌈장 파스타 소스 개발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요. 등재 이후 한국의 전통장 담그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고 사람들은 쌈장을 단순한 소스가 아니라 문화와 철학이 담긴 특별한 유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뉴욕에서 쌈장 파스타 소스를 출시한 지 몇 주 후 SNS에는 이런 글들이 넘쳐났답니다. 쌈장이 단순히 삼겹살에만 어울리는 줄 알았는데 파스타와도 이렇게 잘 어울리다니 놀랍네요. 유네스코에 등재된 장 담그기 문화, 이제 그 깊은 맛을 제 주방에서도 느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한국. 쌈장 파스타 소스는 단순히 맛있다는 평가를 넘어 사람들이 한국의 전통 음식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되었답니다. 쌈장 파스타 소스는 뉴욕에서 큰 사랑을 받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앞으로는 쌈장을 포함한 된장, 고추장, 메주 등 한국 전통 장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과 요리법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제 꿈은 언젠가 순창에서 장 담그기를 체험했던 것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직접 장 담그기를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예요. 자연과 사람, 시간이 함께 만들어내는 한국의 발효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삼겹살 소스에 불과하다는 편견을 깨고 뉴욕의 주방에서 한국의 장 담그기 문화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린 클레어 해밀턴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쌈장 파스타 소스는 단순한 요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통과 현대, 동서양을 잇는 다리이자 한국의 맛과 철학을 세계에 전하는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쌈장에 대한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감동 포켓은 앞으로도 세계 각지에서 전해오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한국 이야기들을 계속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